아버지, 오늘 항암치료 받으러 가는 날인데 준비하셨어요? 그래. 어머,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유, 모르겠다. 전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었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속이 이를 어째? 병원에 가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지? 저번 항암치료 받으시고 나서 며칠 지나 메스꺼워하시던 증상은 사라졌었는데 어디가 안 좋아지셨나? 군간호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어머, 심청양. 오늘 신봉사님 병원 오시는 날 아닌가요?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헛구역질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세요. 저번 항암치료 받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긴 했었지만 괜찮아지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러시네요. 어디가 안 좋아지신 걸까요? 병원에 모시고 가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봉사님께서는 저번 항암을 받으시면서 좀 힘드셨죠. 아마 신봉사님 몸이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병원에 오실 준비를 하니 반응을 보이나 보네요. 환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끔 신봉사님처럼 항암제를 맞기도 전에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머리나 목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 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나 즐겨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책을 보시면 증상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시면 신봉사님 모시고 병원에 오세요. 오시면 오심구토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군간호사님. 그럼 조금 이따 찾아뵐게요. 네, 심청량 신봉사님. 그럼 병원에서 뵈어요. 선생님, 보통 속이 메식거리고 구역질이 나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 전에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항암 치료는 암을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구토를 조절하는 뇌 중추와 위점막에도 영향을 주어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며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오심과 구토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항암제가 오심과 구토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투여받은 약물의 종류, 용량, 투여 기간, 연령, 이전에 받은 치료 경험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또한 항암제 투여 즉시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요. 몇 시간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봉사님처럼 항암제를 맞으면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난다는 이전의 경험으로 주사를 맞기도 전에 구토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오심과 구토가 항암 치료 후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이긴 하지만요. 구토가 심하면 탈수나 질식 같은 문제가 일어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 관리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 드실 때에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오심과 구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심과 구토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음식 드시기가 힘들어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처방해드린 진토제를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우선 오심과 구토의 관리 방법 중 음식 조절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심과 구토가 있을 때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강제로 섭취하시지 말고요. 음식이 정 먹기 싫으실 때도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 시 음식 냄새로 오심과 구토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음식 냄새가 덜 느껴지도록 환기를 잘 시켜주시거나 넓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냄새가 더 많이 나므로 차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냄새가 심하거나 지나치게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양념이 강한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 미숫가루, 죽과 같은 담백한 음식, 마른 음식, 오이와 같은 신선한 야채, 과일, 시원하고 맑은 무가당 음료는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위가 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식사 중에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씹어서 삼키도록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과식하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위가 비어있지 않도록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후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음식 조절 외에 어떤 관리 방법이 있나요? 아까 속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했더니 이 증상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예, 음악을 듣거나 TV 시청, 명상 등으로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눈을 감고 숨은 천천히 들이쉬며 기분 좋았던 때를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속이 메스꺼릴 때는 잠을 자는 것도 좋고요. 그 외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로는요. 편안한 옷을 입도록 하시고요. 어지럽지 않도록 움직임은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머리나 목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 놓으면 도움이 되고요. 틀리는 구토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눕는 것보다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오심과 구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엔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누워야 할 경우에는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토할 때 머리를 낮추지 못하면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돌아 눕도록 하시고요. 변비로 인해 오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심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와야겠죠? 어떤 경우에 와야 하나요? 오심과 구토가 항암 치료 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그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오셔서 그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해지면 탈수나 질식 같은 문제가 발생해 위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구토를 하고 나서 목에 음식물이 걸린 느낌이나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24시간 이상 먹지 못하고 심한 갈증을 느끼거나 혀나 입안이 건조되고 어지럼증, 무기력 등이 나타나는 탈수 증상이 있을 경우, 구토와 함께 소변색이 진해지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오심과 구토 증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지만요. 그중 심리적 요인도 크답니다. 이전에 겪었던 부작용의 두려움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시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이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봉사님은 오늘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 오심 증상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은 버리시고요. 가족과의 즐거운 대화, 가벼운 취미 활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번 항암 치료 무난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신봉사님. 아버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래. 아버지, 뭐 하세요? 명상 중이세요? 그래. 속이 안 좋을 때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마음도 편해지고 좋구나. 청아, 너도 한번 해보거라. 네 자리도 마련해놨다. 네? 저도요? 이거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이제 저도 아버지랑 같이 꾸준히 해봐야겠어요.
이거 음악이 참 좋구나.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잠도 잘 올 것 같고요. 아니야, 나 좋은 거 아니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병원에 다녀오시느라 좀 피곤하셨나 봐요. 내가 오늘 좀 무리하긴 했지.